안녕하세요. 곽길섭 북한정론TV입니다. 지난주는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단기, 중장기 변수를 활용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안보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대회부 두 번째 시간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여러 가지가 불비한 가운데서도 방송을 시작했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가면서 발전해가는 북한정론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억나는 말은 넥타이 매고 너무 무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조언을 해준 친구인데요. 유튜브는 캐주얼하게 있고 재미있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다소 긴장도 되었고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그 절제하는 생활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의도 갖추고 김정은의 실체하고 북한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좀 다소 긴장감 있게 진행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마치 무언가가 이루어질 듯이 보이지만 실무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야말로 물과 불입니다. 바로 꺼지죠.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다분히 선의와 소망의 기초에서 북한을 대했던 후과가 아닐까, 이런 자성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기본 입장을 비교하는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대상, 목표, 시기, 방법 등이 그야말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상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대상과 관련한 개념이 너무나 다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란 말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비핵화라든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 7월에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미국의 전술핵은 다 나갔다, 이제 북한의 핵만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남북 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서, 2004년도에 육자회담 참가국이 공동으로 서명한 9.19 공동선언 등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렇게 하면은 이에 상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과거 70년대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재탕해서 영호 혼란 전술을 구사하면서 협상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로 은근슬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서의 이런 큰 간격은 향후 진행될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물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목표도 아주 동상이몽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BD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선 한반도 전개 금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영구적인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를 통한 경제 실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내년 말까지의 트럼프 1기 임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고요. 협상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점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법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빅딜식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일방적 강도적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후에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다소 양보를 하면서 접점을 모색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완강한 자세는 여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섣불리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제재망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다시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북한도 필요시에는 핵 보유로 유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설사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말처럼 소뿌리에 다가를 쌓는 격이고 무리의 그림을 그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북한 내년 봄 악마의 골든타임을 노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김정은이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금년 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 4분기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합치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였고 NLL 1군 창린도를 김정은이 방문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연이은 미사일 방사포 도발로 9.19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서 고위 인물들이 연일 전면에 나서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회담은 없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 노선은 철저한 시나리오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종의 성동격서식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북한은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과 체제 안전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재 해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야심차게 건설 중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이제 완공일이 불과 4개월, 5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목표로 건설 중이죠. 1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김정일을 치적을 과시할지 아니면 텅 빈 객실과 해변을 감내할지 여부를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트럼프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탄핵 사태에 휘말려 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내년 1월에는 트럼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미국 간 비핵화 협상 타결이라는 그런 테마는 트럼프에게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의 병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4월에 총선까지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도 대북 제재 국면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기싸움은 진행되겠지만은 내년 1사분기 내 대타협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아마 나쁜 형태라는 합의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내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통큰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바른 합의, 지속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전공법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의 접점을 모색하더라도 선 비핵화 로드맵 합의, 패스트 트랙과 스냅백 원칙 적용, 초기 단계부터 핵무기 등 과거의 일정 부분을 폐기하는 저희 주장이 관철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를 지연시키거나 핵 보유를 시도할 경우 한미 핵 공유협정, 조건부 핵무장 허용 등의 플랜 B 시나리오도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마냥 선의에만 기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얼마 전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 이낙연 씨의 강연은 매우 이석연 씨입니다. 이석연 씨의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핵 폐기가 물 건너가는 듯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여 힘의 균형이 깨지면 통일은 자유민주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자유민주 기본질서 수호는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헌법적 책무이다. 핵 보유를 국민투표에 붙여 정당성을 확보한 후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자유수호를 위한 핵무장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평생 동안 안보와 국익, 자유민주통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 처장의 이러한 주장에 아주 동의합니다. 당연히 협상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특히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나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지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변수형 비핵화 전략에 농락당할 경우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손자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진다면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어렵더라도 바른 협상을 통해서 안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분식에게는 범죄입니다. 비핵화 분식 합의는 더 큰 범죄입니다.
어설픈 합의를 묵인하거나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이나 미국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시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원래 구상대로 김정은 대부의 처음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일이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김정은의 내적 심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